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김영수 씨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눌러쥐었습니다. 병원 건물 1층 로비는 늘 그렇듯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발소리 하나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전 진료는 이미 끝났고 점심시간이 막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하루를 절반쯤 살아낸 시점이었는데도 몸은 아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휴대전화 화면을 켰습니다. 통장 앱은 일부러 열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이미 며칠 전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연금이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날짜도 맞았고 입금도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돈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 쓴 걸까? 병원비가 갑자기 늘었나? 아니면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가?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바뀝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왜 생활은 점점 빠듯해지는 걸까? 이 영상이 다루는 질문도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연금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왜 결국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몇 해가 지났고 큰 욕심 없이 정해진 생활 패턴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주치의 진료가 있는 날에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옵니다. 장을 보는 요일도 정해져 있고 카드 대신 현금을 쓰는 습관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꾼 게 없는데 결과만 달라진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계산기를 자주 봐? 김영수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별일이 아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텍사스에 사는 박정희 씨는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계산원이 금액을 다시 말해주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쿠폰과 장바구니, 안을 번갈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결제했을 금액이었는데 그날은 한 번 더 망설이게 됐습니다. 박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은퇴했고 둘 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이 합쳐지면 생활비는 충분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박정희 씨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계산이 좀 안 맞아서. 박정희 씨 부부는 얼마 전 작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집 수리를 하면서 잠시 여유 자금을 인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뿐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선택이 곧바로 생활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이 줄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연락을 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카드 명세서와 보험료 고지서를 볼 때마다 숫자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 그래서 결국 얼마냐는 질문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서서히 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순자 씨는 DMV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면허 갱신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햇빛이 강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 이후 행정기관을 오가는 일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가 하루의 중심이 됐고 그 사이사이에 삶이 끼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순자 씨 역시 소셜연금을 받고 있었고 정해진 금액이 매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메디케어 보험료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만 그런가 해서.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연금이 줄어든 건 아닌데 남는 게 줄었어. 두 사람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생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더 힘들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 사이사이에 같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안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생활 속에서 벌어졌지만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누구도 연금을 포기하지 않았고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생활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경험. 그래서 이 질문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결국 연금을 줄어들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 김영수 씨는 어느 날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몇 가지 확인 사항을 언급합니다. 세금, 보험료, 그리고 소득 기록. 그 단어들은 김영수 씨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연말이 다가오자 우편함에 쌓이는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고지서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친구와의 통화 후 메모지에 적어둔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숫자들은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묵묵히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이 세 사람은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씀씀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연금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지만 그 연금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생활을 넘어 제도의 흐름 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은퇴 이후에는 같은 금액이 다르게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겹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특정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까지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개인의 느낌에서 출발한 이 질문이 어떤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연금 입금일은 그대로인데 그 돈을 둘러싼 결정의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병원 예약을 하나 더 잡을지 말지, 약을 제네릭으로 바꿀지 말지, 집안의 고장난 부분을 지금 고칠지 다음 달로 미룰지, 이런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놓인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해에 어떤 항목으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최민호 씨는 최근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바꿀 시기가 됐지만 현금을 한 번에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부를 선택하면 이자는 늘어나고 현금을 쓰면 그의 기록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를 사기 전 먼저 연금 입금 내역과 보험료 빠져나간 기록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번의 선택이 다음 해,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들은 소셜연금 외에 작은 이자, 수입이나 배당금이 들어오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몇십 달러에 불과하지만 연말에 합쳐진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숫자는 세금 신고서 한 줄로 남고 그 기록은 다시 보험료와 공제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록이 바뀌어서 부담이 커진 것 같다고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특정한 계층이나 특별한 상황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마주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단순해질수록 기록 하나, 숫자 하나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여러 소득과 지출이 섞여 흡수되던 변화들이 은퇴 이후에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대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불안을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흐름을 미리 보는 눈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완전히 낯선 일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예고돼 있던 변화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난 뒤 우리는 무엇을 조정할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 연금이라는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연금과 함께 움직이는 기록과 조건 전체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할 것인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처음으로 제도의 구조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연금은 단순한 입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드러난 혼란은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판단 착오라기보다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점부터는 감정을 최소화하고 소셜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서 왜 같은 연금이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느껴지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은 연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연금이 다른 제도들과 연결되는 순간 생기는 계산 방식의 변화입니다. 먼저 기준 시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메디케어와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전의 단계와 65세 이후 메디케어가 결합된 이후의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시점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만 제도는 이 구간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64세까지 연간 소셜연금이 24,000달러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이 금액만으로 생활한다면 연금의 과세 대상 비율은 낮게 유지됩니다. 연금 자체는 비과세가 아니라 조건부 과세 구조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2단계에서는 메디케어 보험료도 없거나 직장 보험이나 배우자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시니어들은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65세가 되면 첫 번째 구조 변화가 발생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가 시작되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기준 연도를 자연스럽게 잡아 월 170달러 수준의 파트 B 보험료를 가정하면
연간으로는 약 2,000달러입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없던 고정 비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금액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용 가능한 금액은 이 시점에서 이미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착각을 합니다. 연금이 줄었다고 느끼는 이유를 물가 상승이나 개인 지출 증가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통보나 설명 없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구조 변화는 소득의 정의가 달라지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은퇴 이후에도 시니어들은 크고 작은 자금 이동을 합니다. 401k나 IRA 인출, 예금 해지, 주택 관련 자금 정리 등입니다. 본인은 생활비 보충이나 일회성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금 시스템은 이를 모두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보겠습니다. 연간 소셜연금 24,000달러에 401k에서 12,000달러를 인출했다고 가정합니다. 총 소득은 36,000달러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소셜연금의 과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24,000달러 중 20,000달러가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면 연방세 부담만으로도 연간 2,000달러 안팎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혼란을 겪습니다. 연금이 그대로 들어오는데도 연말에 남는 돈이 줄어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세금 계산에 더 깊이 포함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구조 변화는 메디케어 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전 세금 신고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65세가 된 해에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영향이 2년 뒤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된 해에 401k 인출로 인해 소득이 증가했다면 67세가 되는 해에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가 월 170달러에서 월 240달러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월 기준으로는 70달러 차이지만 연간으로는 약 840달러입니다. 이 변화는 연금 지급액과는 무관하게 자동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몇 년 뒤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 세금 계산, 보험료 조정이 서로 다른 시점에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차가 체감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연금은 줄지 않았는데 해마다 다른 항목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크게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소득의 집중을 피하는 것입니다. 401k나 기타 인출이 필요한 경우 한 해에 몰아서 인출하기보다 여러 해에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000달러가 필요하다면 한 해에 전부 인출하기보다 15,000달러씩 두 해에 나누는 방식이 세금과 보험료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65세 전후 3년에서 4년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연간 소득을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보면 어느 해에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 작업은 세밀한 계산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 인출, 이자, 배당을 모두 합산한 연간 숫자만 확인해도 충분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메디케어 보험료의 기준 연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과거 소득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회성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후 소득이 다시 줄어들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활비 기준을 연금 총액이 아니라 순수 사용 가능 금액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금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뒤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 구조를 잡으면 연말이나 다음 해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연금이 2,000달러라고 해서 그대로 생활비를 맞추는 방식은 구조가 바뀐 이후에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도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기록은 누적됩니다. 문제는 그 규칙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조를 이해하면 연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소셜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연금이 세금과 의료보험이라는 다른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하고 그 겹침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선택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놓치는 지점을 더 좁혀서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큰 흐름을 설명했지만 현실에서 연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작은 기록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만이 아니라 연금 지급 과정 자체의 공제 항목과 생활 속 자동 결제 구조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체감 감소를 더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달부터 파트 D 약값 플랜 보험료가 함께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카드로 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소셜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35달러 정도의 약값 플랜 보험료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420달러입니다. 파트 B에서 연간 2000달러, 파트 D에서 연간 420달러, 여기에 메디갭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추가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있다면 연금은 그대로인데 공제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체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금액 비교가 중요합니다. 같은 월 연금 2000달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64세 때는 실수령이 거의 2000달러에 가까웠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는 파트 B 170달러, 파트 D 35달러가 빠져서 1795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메디갭 보험료가 월 180달러라면 실수령은 1615달러가 됩니다. 월 기준으로는 385달러 차이입니다. 연간으로는 4620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줄었다고 느끼는 체감은 바로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연금액 자체가 줄지 않았더라도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이 늘면 실수령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숨은 변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소셜연금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연방세를 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금이 한 번에 나오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많은 시니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소셜연금에서 연방세를 일정 비율로 미리 떼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 2000달러에서 연방세 원천징수를 7%로 설정하면 매달 140달러가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실수령이 2000달러에서 1860달러로 내려갑니다. 이미 파트 B와 파트 D가 빠지고 메디갭이 빠진 상황이라면 체감은 더 큽니다. 월 1615달러였던 실수령이 147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770달러가 더 빠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줄었다는 감각은 거의 확신처럼 굳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략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의 핵심은 공제가 어떤 순서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한 달치 소셜연금 명세에서 실제 공제 항목을 줄 단위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파트 B가 얼마인지, 파트 D가 얼마인지, 다른 공제가 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가 설정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의 정리가 되면 연금이 줄었나라는 감정 질문이 어디서 빠지고 있나라는 관리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단계는 1년 단위로 충격이 오는 지점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말의 세금 폭탄처럼 느껴지는 경험은 대부분 원천징수와 예상세 납부 구조를 조정하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에서 매달 140달러를 떼는 대신 분기별로 420달러씩 예상세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면 월 생활비의 체감 감소를 줄이면서도 연말 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셜연금 원천징수를 더 낮게 설정하고 401k 인출 시점에서 세금을 함께 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시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은 주소, 은행 계좌, 신분 기록의 작은 변경이 연금 공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했거나 은행을 바꿨거나 계좌 보안 설정이 바뀌었거나 신분증 갱신이 늦어졌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기록이 남으면 시스템은 이를 확인 대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는 지급 자체가 멈추지 않더라도 처리 시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공제 항목이 재정렬되거나 다음 달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니어는 또 줄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밀려서 반영된 공제가 다음 달에 합쳐져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한 달 단위 감각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내 돈의 흐름을 보는 습관입니다. 한 달만 보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세 달을 묶어서 보면 어떤 달에는 공제가 몰리고 어떤 달에는 덜 빠지는 패턴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면 불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공제, 과세, 보험료 조정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내 생활에서 어떻게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선을 놓고 더 정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